자, 오늘의 설계법으로 해결 가능한 배치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가 온다면 당연히 그냥 볼 때는 옆돌리기 대회전이 좋아 보이는데요. 옆돌리기 대회전 같은 경우에는 노란 공이 제가 가리키는 쪽 코너를 돈 뒤에 빨간 공 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선택이 되는 배치는 아닙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옆돌리기 대회전은 키스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이런 식의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배치가 한 가지 더 왔는데요. 지금은 수구와 일적구의 각도가 억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키스가 없다 하더라도 대회전을 돌릴 수 있을 만한 배팅량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배치를 더 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빨간 공이 조금만 이렇게 위쪽으로 가 있다면 옆돌리기를 시도할 법합니다. 근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와 있을 때는 아무리 길게 뽑아낸다 하더라도 옆돌리기는 득점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동일한 배치를 게임 중에 받았다면 저는 차라리 안으로 치는 더블 쿠션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승당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옆돌리기를 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칠 수 있는 안으로 치는 더블 쿠션 설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옆돌리기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응용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제가 표기해드리는 실전 배치 해결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본 설계법을 순서대로 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로 있는 기본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발생된 상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적구의 위치가 떠 있을 때의 상황,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한 번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로 있을 때인데요. 대신 일자선상이 정확히 수구의 중앙과 일적구의 중앙이 일자가 아닌 일적구의 반 정도의 두께를 겨냥한 큐선이 일자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선상에 있을 때 무회전의 절반 두께로 일적구를 맞추게 되면 수구는 일적구가 있는 지점부터 4칸 전진이 된다는 기본 이론입니다. 제가 무회전의 절반 두께로 쳐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론을 말씀드리면 4칸 전진이 되는데 단쿠션을 맞고 돌아 나올 때는 반 칸을 한 칸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배치도 수구와 일적구의 절반 두께가 일자라는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적구가 있는 지점부터 4칸을 세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미 코너까지 3칸이고 나머지 한 칸이 전진이 될 때는 반 칸이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도 무회전의 절반 두께로 치면 득점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를 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일적구가 붙어있는 상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론은 사실상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실패를 하는 이유는 힘배합 때문인데요. 힘배합이 조금 강하게 되면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쿠션을 맞은 뒤에 나오다가 곡구 현상 때문에 예상보다 더 길게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놓고 4칸을 세워보면 코너까지 2칸, 그리고 3칸, 4칸, 그러면 무회전의 절반 두께로 공략을 하면 득점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조금만 강하게 쳐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쿠션을 맞고 나오던 공이 살짝 위로 휘어져서 더 긴 도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치를 칠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일적구가 장 쿠션에 근접해 있을 때는 힘 배합이 더 많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대로 도착이 될 수 있는 힘 배합을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구와 일적구에 기울기가 생길 수도 있고 일적구의 위치가 늘 이렇게 장쿠션 근처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울기 변화와 일적구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상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치도 동일하게 4칸을 세보면 코너까지 1칸이고요. 그리고 2칸, 3칸, 4칸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지점에 도착이 돼서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회전을 추가했을 때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회전일 때 4칸 그리고 팁당 1칸씩 길게 전진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코너까지 칸수가 5칸 정도가 되죠. 그럼 4칸일 때 무회전 원팁을 주게 되면 5칸 전진이 돼서 지금 배치가 득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면 수구와 일적구는 일자, 그럼 무회전일 때 기본 4칸,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원팁, 투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팁을 주고 기준 힘 배합으로 보내시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4를 기준으로 놓게 되면 코너까지 3칸, 그리고 반 포인트가 4칸, 득점을 하시려면 원팁, 투팁, 3팁의 회전을 주시면 득점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먼저 기울기 변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일자로 있을 때는 4칸 전진이 돼서 지금 배치가 득점이 됐었죠. 자, 혹시나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지금은 반 칸 정도가 생겼습니다. 반 정도의 두께를 겨냥을 했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반 칸 정도가 생겼는데요. 당연히 내 수구가 안쪽으로 왔기 때문에 4칸보다는 전진 칸수가 감소가 돼야겠죠. 그래서 기울기 반 칸당 전진 칸수는 1칸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기울기 반 칸 때문에 3칸만 전진이 될 겁니다. 동일하게 절반 두께의 무회전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빨간 공 쪽으로 직접 도착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절반 두께를 겨냥했더니 1칸이 떨어져 있네요. 그럼 기울기는 1칸. 그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 칸당 1칸이 감소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2칸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공 쪽으로 바로 직접 도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울기가 동일하게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더 길어지는 쪽으로 도착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 칸당 1칸이 변하는 건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4칸 전진이 아닌 5칸 전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길어질 수 있는 쪽으로 기울기가 1칸이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총 2칸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6칸 전진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6. 지금 배치는 절반 두께의 무회전이면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기울기 변화에 따른 배치는 제가 억각 한번, 빗각 한번 이렇게 딱 2가지만 쳐보겠습니다. 지금은 칸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기울기가 반 칸 생겼네요. 그러면 4칸에서 무회전 도착지는 3칸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회전량을 찾아보면 원팁, 투팁을 주시면 지금 배치는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길어지는 쪽으로 기울기가 발생이 됐는데 반 두께를 겨냥해 봤더니 이번에는 기울기가 한 칸이네요. 그러면 무회전 전진 칸수도 4칸이 아닌 2칸이 늘어나서 총 6칸 전진이 될 겁니다. 먼저 무회전 도착지를 파악을 해보면 코너까지 3칸, 그리고 4칸, 5칸, 6칸 이 지점이 무회전 도착지고요.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원팁을 주시면 득점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일적구가 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적구가 떠 있는 상황은 이 단 쿠션에 떠 있는 양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한 포인트가 떠 있을 때를 플러스 한 칸, 그리고 2포인트가 떠 있다면 플러스 2칸, 3포인트가 떠 있다면 플러스 3칸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일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4칸은 적용이 되는데요. 대신 일적구의 위치값이 플러스 한 칸 지점에 있기 때문에 4칸이 아니고 총 5칸 전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5칸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지금 배치는 무회전을 주시면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배치도 이렇게 반 두께를 겨냥했더니 기울기는 0인 상황이긴 한데 일적구의 높이 값이 이제 플러스 2칸 가는 지점에 있죠. 그러면 총 6칸이 전진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 6. 그러면 지금 배치도 무회전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 배치입니다. 자, 다음 상황은 동일하게 일자인 상황. 근데 일적구의 높이 값이 플러스 3칸 지점에 있네요. 그러면 총 7칸 전진이 될 텐데 어디서부터 7칸을 세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적구를 향해서 반 두께를 넣었을 때 자, 끝에 가리켜지는 이 반대편 장쿠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 지점부터 7칸을 세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거의 이 지점에 도착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이론을 그대로 더블 쿠션에 적용해서 실전 배치를 해결할 건데요. 과연 어떤 배치일 때 오늘의 이론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전 배치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절반 두께의 무회전으로 공략을 하면 코너에 도착이 될 텐데요. 지금은 코너보다 살짝 못 미치게 도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역회전을 아주 미세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팁까지는 아니고 정말 미세하게 느낌 역회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기울기는 0이기 때문에 먼저 4칸이 되는 무회전 도착지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원팁을 주게 되면 너무 짧을 것 같고, 그리고 투팁을 주게 되면 너무 코너로 갈 것 같습니다. 원팁 반 정도를 사용을 할게요. 자, 이제 일자로 있는 배치는 계산이 바로바로 나오죠. 하나, 둘, 셋, 4칸, 그리고 원팁, 투팁, 3팁 도착지가 코너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팁 반 정도를 주시면 득점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도 발생이 됐고 일적구의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냥 설계를 하시면 돼요. 일단 기울기가 한 칸이기 때문에 4 빼기 2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 값이 1이기 때문에 다시 1을 더해주면 지금은 총 3칸 전진이 되는 무회전 도착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 지점이 무회전 도착지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회전을 찾아보면 원팁을 주면 직접 맞을 것 같고 원팁 반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치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옆돌리기 대회전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배치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배치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울기 반칸이 발생이 됐는데 플러스 쪽으로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4 플러스 1 그리고 높이 값도 플러스 1 그러면 총 6이라는 무회전 도착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무회전을 준다기보다는 약간 미세하게 회전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 팁 정도만 사용을 해볼게요.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4 빼기 1, 기울기가 반칸이기 때문에 4 빼기 1이 되고요. 대신 높이 값이 플러스 2가 돼서 지금은 총 5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무회전 도착지는 이 지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하게 원팁까지 주게 되면 코너를 돌 것 같고요. 미세하게 느낌 회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기울기 한 칸인 상황입니다. 그럼 4 빼기 2 그리고 더하기 1에 있기 때문에 무회전 도착 칸수는 3칸이네요. 여기서부터 3칸을 세보면 하나, 둘, 3칸 그리고 회전량은 1팁, 2팁을 주면 너무 코너로 갈 것 같고요. 1팁 반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으로 치는 더블 쿠션 설계법에 대해서 같이 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도착지는 기준이 되는 도착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도착지에 대한 내용은 각자 연습을 해서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게임 중에 활용하시는 데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